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는 여행을 더 이상 떠나지 않게 된 한 남자가 등장한다. 그의 이름은 데제생트. 1984년에 출간된 위스망스의 소설 거꾸로의 주인공이다. 이 작품은 데제생트 공작의 여행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장소를 상상하는 것과 실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는 극명한 차이에 대해 이렇게 기술한다. 데제생트는 짐 16개와 하인 2명을 거느리고 네덜란드 자체를 여행했을 때보다 박물관에서 골라놓은 네덜란드의 이미지들을 볼 때 네덜란드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있다. 데제생트 공작은 그 후 여행을 포기하고 여행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물건들로 자신의 집을 꾸민다. 주요 선박회사의 항해 일정표와 여행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그림들로 집안을 장식하는 것이다. 다이애나와 샬롯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초록지붕 집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 애는 도시에서 생활해보는 게 어떨 것 같냐는 조세핀 할머니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한다. 정말이지 멋진 경험이었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었다고. 언젠간 여행에 대해 정의해달라는 누군가의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게 여행은 늘 도돌이표 같아요. 여행 내내 바짝 긴장해 체중이 2-3kg쯤 빠지고 본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하다 보면 어쩐지 탈진한 느낌이 든다. 취재 여행은 조금 더 고단하다. 언어도 시차도 기내식도 서울과 다른 공기의 밀도도 아름다운 풍경마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운전석 위치가 바뀐 자동차, 신호체계가 다른 신호등, 낯선 음식에서 나는 향신료 냄새가 모두 나를 자극한다. 나는 결국 집과 고향에 있던 모든 익숙한 것들을 그리워하게 된다. 여행을 떠나면 역설적이게도 내가 지겹다고 생각해왔던 나의 일상을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훨씬 더 극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셈이다. 내 경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기다리는 공항에서부터 갑자기 힘이 난다. 마치 이제야말로 진짜 여행자가 된 듯한 기분마저 느낀다. 최악의 여행법 같지만 어쩔 수 없다. 나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다. 바짝 긴장하느라 억눌렸던 기억들이 공항에 도착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비로소 재생된다. 어떤 의미에서 내 여행은 사후적이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그때, 그 시간, 그 사람들을 회고하는 형식인 것이다.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겐 여행이 주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낯선 언어에 대한 불안, 길 잃는 두려움 같은 것으로 대표되지만 실제 여행 중에 이런 일들은 대개 일어나지 않았다. 내 경우 길을 잃으면 대부분 기인이 나타났다. 그들은 24시간 터지는 초고속 와이파이처럼 내게 많은 정보들을 친절히 알려주고 사라졌다. 이국의 음식은 생각한 것보다 맛있었다. 비행기가 7시간이나 연착되는 동안 뭄바이 공항 바닥에서 잠들었던 일 역시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밤 10시가 넘어 도착한 스페인의 그라나다에서 이미 예약한 호텔이 풀 부킹이니 다른 호텔로 가라는 황당한 호텔 지배인도 있었지만 그가 급히 소개해준 호텔은 같은 가격에 훨씬 더 쾌적한 곳이었다. 일상을 벗어난다는 건 예측 밖의 일을 끝없이 만나는 일이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여행이란 어쩌면 예상 밖이라 한결 더 즐거운 일인 것이다. 하지만 내겐 이런 즐거움의 전제가 있다.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소설에 이런 문장을 힘주어 쓴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당신의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게 있어 여행이란 끝없이 집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끝없이 집으로 되돌아오는 일이다. 내게 떠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되돌아오는 일이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 집에 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일. 앤에게 마릴라와 메투가 있었던 것처럼 여행이란 끝없이 집으로 되돌아오는 일.